오늘도 악구형 이란 이야기인데, 또 이란이 파키스탄에 대표단을 보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회담이 여전히 중단 상태다 라고 스테이트 미디어에서 국영 매체란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건 또 뭐야 싶죠. 왜냐면 오늘 오전에 기사를 봤을 때 미국, 이란과 이제 대표단들이 파키스탄에 도착을 했고 내일 운명의 휴전 협상에 돌입을 한다. 그래서 이란 대표단이 9일 밤에 이슬라마바드에 도착을 했다. 미 대표단도 집결, 11일 오전에 협상을 개시, 이거저거 얘기한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라서 이란의 대표단이 9일 밤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 기사에도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 기사 내용에 쭉 보니까 이제 참고를 했다고 한 로이터 통신을 찾아봤어요. 그러니 밑에 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휴전 위반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이란이 얘기할 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위반을 하지만 이란은 또 자기들이 이제 미국한테 제안을 했었던 10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란 대표단이 오늘 밤에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거다라고 써 있어요. 도착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도착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중간에 틀어졌나 봐요. 그 몇 시간 사이에. 그래서 요새 얘들 얘기는 정말 하루가 뭐야, 몇 시간 만에 휙휙 바뀌니까 저걸 아마 쓰신 기자분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도착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보니까 도착을 안 했네. 안 보냈대요. 그래서 아예 뭐 이란이 말할 때 대표단을 보낸 적, 그러니까 파키스탄 쪽으로 보낸 적 자체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그죠. 근데 하여튼 이 기사 내용이, 이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기사 내용이 완전 좀 우리가 갖고 있던 기대감이나 이런 거를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쪽 내용입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에 협상 대표단을 보냈다는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고 회담은 여전히 중단 상태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을 단순히 좀 조정을 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협상 자체를 뭐 하고 있질 않다라는 식이라서,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이란이 그랬대요. 자국 협상팀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는 보도를 갖고 완전히 거짓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이터에서 먼저 나왔겠죠. 간대, 파키스탄에 도착한대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걸 보고 도착했다라고 썼고, 근데 이란도 그걸 보고 아닌데 완전히 거짓이라면서 이제 부인을 한 거죠.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 기사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란 대표단이 갔다라는 게 이제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란 쪽에서 얘기가, 이 보도를 한 데가 이란의 국영 매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란 내부 공식 입장에 거의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심지어 이란이 말하기를 미국이 레바논 휴전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회담은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이란이 지금 미국과의 이 직접 협상하는 것을 단순히 미국과 이란 요 두 나라만의 문제를 우리는 협상합니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레바논 쪽 전선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문제까지 다 연결을 해서 이거를 통째로 다 얘기를 해야지, 어차피 니랑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저것은 때리고 앉았고 이러면 이게 되겠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낸다고는 했겠죠. 그러니까 저런 기사가 나왔겠지. 근데 보낸다고 하고는 이제 안 보낸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는 어쩌면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미국 이란 전쟁 이런 태그를 자주 달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중동 전쟁이라고 불러야 되게 생긴, 싸움이 좀 번졌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의 핵심이 이란의 핵 문제,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문제, 그거 갖고 막 뭐라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이제 그 중동에 있는 뭐 얼추의 뭐 지역이 이제 좀 전쟁에서 좀 이제 긴장이 좀 완화되는, 이런 거가 이제 협상의 핵심이라고 미국은 봤을 거고, 이란은 이 틀이 생각보다도 넓은 겁니다. 뭐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군사 행동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공습이 또 오는 그런 상황을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뭐 이거는 이거고 너랑 너랑은 이거고 이렇게 협상하러 나가는 그림을 자기네들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랑 대화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우리를 때리고 있고 우리 편을 때리고 있고 이게 무슨 협상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란이 회담 중단의 이유를 미국의 약속 불이행과 이스라엘이 계속된 공격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기사 내용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파키스탄 이제 중재자죠, 그죠? 파키스탄의 입장과 이란의 입장이 다른 게 파키스탄은 분명히 4월 10일에 추가 협상을 위한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설명을 분명히 했고, 그러니까 추가 협상을 10일에 할 겁니다 라고 중재자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휴전도 레바논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란은 대표단을 보낸 적도 없다고 다 거짓말이야 이러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다르죠, 그죠? 둘의 얘기가.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 볼 때는 되게 안 좋은 신호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파키스탄은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이란이랑 사이에서 야, 둘 다 이리 좀 와봐. 야, 너도 오고, 얘기 좀 해보자. 이러면서 중간에서 이제 그치 하면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주는 역할인데 중재자가 10일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하기로 했어요 라고 틀을 만들어 놨는데 당사자 한쪽에서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찾아봤는데 이란 쪽에서 볼 때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이어진다고 하는 중재자의 말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전혀 그 중재의 판 자체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거라서 이게 보면은 이란 내부에도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로이터 통신 얘기를 하면서 이란의 대표단이 지금 이제 이래저래 어지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10개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슬라마바드에 간다라고 얘기를 한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 파키스탄에 주재하고 있는 이란 대사입니다. 이란 사람이 올린 거예요. 이란 사람이 파키스탄에 있는 그 사람이 올린 건데 그 사람은 어쨌든 정부랑 얘기를 할 테니까 외교직인데 근데 이란 대표단이 분명히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거라고 지가 올려놓고는 지웠대요. 지금 또 지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아마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하나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정부 쪽에서는 일단 좀 대화 좀 일단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몇 개 있으니까 이게 어긋나더라도 먼저 테이블에 한번 앉아야지 라는 게 있었을 거고 반대파 쪽, 강경파 쪽에서는 그건 마저도 싫은 거죠. 그럼 이제 괜히 우리는 불안한 거고 협상이 그렇잖아요. 만나서 싸우던 뭐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오고 뭐 앉았다가 야 꺼져 이러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테이블에 앉는 것까지는 명확한 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몇 날 며칠 만나서 얘기해보자. 왜냐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서로 뭐 으르렁 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만나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테이블에 앉는 것까지의 스케줄조차도 흔들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혹시나 협상을 이제 테이블에 앉았어요.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 돌아섰어요. 다 지난 날에 갔어. 근데 이란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강경파 쪽에서 야, 협상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이래버리면서 아니 그 자리에 나가는 것도 나간다고 했다가 안 보냈는데 이러면서 막 으르렁대고 앉았는데 협상을 하고 왔대. 근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건 우리가 허가한 협상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노노 이래버리면 다시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그 협상을 했던 사람은 반대편인 미국 쪽에서는 야 나가가지고 협상 다 하고 그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제 또 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장 쪽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설명하면 좀 더 분명해지는 게 뭐 아리까리하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요새 뉴스 중에서 야 좀 휴전이나 뭐 이런 게 좀 협상이 돼가고 있는 거다 싶으면 팍 올랐다가 아니래? 이러면 이제 또 확 떨어졌다가 그러는 게 이 협상 자체를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틀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또 맞춰질 수도 있는 어떤 잠정의 시도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란이 협상을 하다 뭐 틀어졌네, 뭐가 잘 안 맞네 이게 아니라 그 협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니까 시장은 이제 협상이 있는 건 맞는 거냐라고 또 묻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시장에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제가 이런 얘기 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되면 마치 협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됐다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 또 이제 확 어그러졌다. 그럼 시장이 막 휘청휘청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면 좀 더 시장에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번 기사에 보면 레바논 문제에 대해서 다시 부각을 또 하는 것도 중요한 게, 그동안 되게 많은 보도에서 미국, 이란,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만 초점이 거의 맞춰졌다면, 지금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는 레바논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치 이 협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핵심 조건 중에 당연히 포함된 것처럼 레바논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사실 맞긴 해요. 저러고 있는데 뭔 협상을 해, 이런 말들이 등장이 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사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더 이렇게 격화되고 싸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핵 협상, 핵 프로그램 같은 거,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거, 이건 딱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레바논까지 껴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하는 것들,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협상할 게 좀 많아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근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휴전 2주짜리밖에 안 되는데 벌써 며칠 지났죠, 그죠? 이 2주짜리 휴전, 뭐 단기 회담, 요걸 가지고서 결론을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대화의 문이라는 게 이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는, 진전은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어떤 내용 나온다고 너무 이렇게 기분 좋긴 하지만 또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닌, 아직까지는 전혀 확실한 게 없는 상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미국은 불만이 없냐?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왔어?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바로 전에도 트럼프가 이란한테 뭐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석유를 이제 통과시키는 거, 요거를 그 일을 굉장히 poor job이다. 그러니까 더럽게 못하고 있다. 그게 뭐 이렇게 더럽게 못하냐 이거거든요. 사실 이게 시장이 지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는 사실 그랬잖아요. 물량이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까거든요. 트럼프가 그거를 딱 이제 말을 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짜 뭐가 지나가야 이 세상이 조금 그래도 이게 얘기들이 진전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이 협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얘를 두드러 팼던 게 효과가 좀 있구나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열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렇게 일을 더럽게 못하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한 거고, 그러니까 표현도 되게 직설적인데 이게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란이 뭐 협상이나 휴전의 뭐 어떤 기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요런 프레임을 이제 잡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란은 계속 미국한테 너 왜 휴전한다고 해놓고 그 우리가 휴전한 상태에서의 지켜야 되는 의무들을 잘 안 지키냐, 이런 프레임을 자꾸 주는데, 미국이 그걸 듣고서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조금 이제 선을 넘었나, 미안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대로 너가 자꾸 어긴다라는, 그러니까 형편없이 일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올린 내용에 맨 뒤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어그리먼트를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이게 아니지 않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지금의 협상이 진전되지가 않는 걸 서로 탓을 하는 거고, 누가 이게 이제 잘못했는지는 뭐 둘 다 뭐 뻔하지만 뭐 둘 다 잘못하고 있죠, 그죠? 서로 이제 그렇게까지 막 잘 지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잘못했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이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네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협상을 잘하고 있으면 너가 의무를 어겨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착 상태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쟤는 나보고 너 때문에 이래, 쟤는 나한테 나 때문에 이러니까 그거는 이 협상은 안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뭐 개방도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완전하게 안전하게 열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기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그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그거 얘기에 대해서도 말을 했거든요. 이란에서는 이제 해협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닫진 않더라도 통과하는 거를 자기네가 통제하고
비용도 좀 내게 하고 또 그거를 우리 군과의 이란 군과의 조율을 해서 그런 애들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 내 통제 하에 있는 톨부스 같은 구조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거를 겨냥을 해서 선을 미리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협이 열려 있어도 예전처럼 자유로운 길이 아니라 이란이 돈을 받든 어떤 뭐 위협적인 통제권을 이런 쥐는 거를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를 미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도 보셨을 텐데 이란이 하루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선박을 15척 정도 하루에 그거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수준에 비하면 사실 이건 연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이 기사에 따르면 어제 통과한 선박이 7척밖에 통과를 못 했대요. 근데 이게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가 뭐 약간 100대에서 한 150대 사이, 100척에서 한 150척 사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10분의 1도 10분의 1은 좀 넘을래나? 그 정도 되는 그거를 맥스로 해서 보내준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 거냐는 거죠. 말로 형식적으로 열렸다고 할 수 있어도 물동량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면 우리가 유가를 보거나 뭐 이런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했을 때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막혀 있는 거죠, 그죠? 이전에 뭐 전쟁 중에도 휴전하기 전에도 뭐 하루에 몇 대는 갔다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어디 들어보니까 가서 직접 취재를 한 사람들의 뭐 내용을 보니 거기에 내용에 아예 막혀 있진 않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 아예 안 막혀 있으나 7대 보내나 그게 막힌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혀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엽니다라는 선언을 하면 뭐 하냐고. 지나가야지, 그죠? 원래 100대가 넘게 지나다니던 길에 7대 지나갔다 그러고 맥스로 15대라고 그러고 이래버리면 아직은 이 회복이 되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기로 잠정 휴전이 시작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이 휴전 협상은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진 않겠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도 너무 이렇게 또 확전되는 거를 원치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 협상이 절대로 잘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 그런 느낌인 거고 이란 자체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뭐 공습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이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닫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고 미국은 뭐 진짜 합의가 나올 때까지는 군사력을 이란 주변에다가 그대로 두겠다고 말을 이미 한 상태고 말만 휴전이지 실제로는 압박이 서로 되게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해협을 열라 그러고 이란은 이걸 또 연계해요, 그죠? 제한적으로 열었다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그냥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사이에 뭐 유조선들은 언제 나올 거며 유가 시장이라든지 뭐 증시라든지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변동성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는 상태랑은 좀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유가가 또 저러는 거고 그럼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 연준이 바클레이스에서 나온 얘기고요. 연준이 9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바클레이스가 이제 예측을 했는데 적어도 9월까지는 금리를 연준이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중동 리스크도 있을 거고 유가 상승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을 거고 이것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연준이 빨리 움직이기가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으니 기다리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 요새 사실 그 휴전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 기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사도 그렇고 야 금리 인하 언제 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 기사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기사도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읽어보면 되게 그냥 낙관적으로 써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잘 안 드렸는데 근데 이번에 바클레이스의 내용을 보면 이 근거를 딱 둔 게 3월에 FMC 의사록을 읽어보고 얘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이 의사록을 보고 연준 내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졌다고 바클레이스가 해석을 했고, 특히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주목을 하고 있다. 연준 위원들이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꺾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는데 유가는 휘청대지.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 근데 원래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그래도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주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기대들을 하지만 연준은 항상 물가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물가를 고려를 합니다. 특히 이제 물가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얘기를 막 하면 뭐 매파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 해요. 그래서 야, 니 그랬다 물가 튀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바클레이스가 예측하기로는 연준이 완전 매파로 돌아섰다라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연준의 지금 FOMC 3월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일단은 이제 물가는 위험한 건 맞아. 근데 고용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갈까봐 불안한 거고, 고용은 이제 적어질까봐 불안한 거죠, 그죠? 근데 연준이 양쪽을 다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고용도 보고 물가도 보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보면은 당장은 뭐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고, 고용을 보면 그렇다고 이게 자꾸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안 내리고 계속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거고. 그래서 일단은 바클레이스의 얘기는 9월까지는 그냥 일단 금리가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제가 혼란스러운 거는 이 기사에서 말하기는 일부의 연준 위원들은 양방향 가이던스를 열어주기를 원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걸 쉽게 말하자면 양방향 가이던스라는 건 필요하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주자는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클레이스가 얘기를 하기로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금리를 내리는 완화의 방향을 유지하지만 그냥 이 시점이 나중으로 미뤄진 것 뿐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해석을 해보자면 연준 위원들이 지금까지 금리를 올리자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봤어요. 근데 양방향 가이던스를 열어두자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스탠스는 바뀐 거거든요. 연준의 스탠스라는 게 물론 확 이렇게 바뀔 때도 있지만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을 저기다가 하나를 툭 걸쳐요. 그러니까 금리 내려 하다가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갑자기 슬슬 중립이 어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생겨요. 그러다가 금리를 조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뭉근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 점도표 찍는 거 보면 살살 넘어가요. 이게 막 야, 금리 내립시다 했다가 다음 달에 갑자기 야, 올립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내립시다가 거의 일변도였다면 적어도 요만큼이든 아니면 뭐 중립을 지켜서 그냥 올해 그냥 금리를 아예 내리지 말고 그대로 두든 이런 게 많았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에 가능성을 열어둘까요? 이런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뭉근하게 이쪽으로 발 하나를 탁 걸친 것 같은 스탠스가 좀 바뀐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뭐 제 생각인데 이거는 당장의 금리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두 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연준의 스탠스는 분명히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럴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을 얘기했을 땐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먼저 이제 유가가 과연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게 먼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높은, 지금도 뭐 100불 하더라고요. 그럼 이 상태로 하면 물가에 영향을 줄 텐데 얼마나 영향을 줄까도 궁금하고, 그 영향을 줬을 때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이제 나오는 인터뷰에서 말 중에 야, 물가 완전 높아, 어떻게, 야, 이거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진짜 불안해지는 거고, 반대로 이럴 때 있어요. 이제 올라가는 물가를 보면서 근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소비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가 둔화되면 또 고용도 굉장히 둔화가 될 건데, 그러면 이게 물가를 잡아야 되는지 경기가 침체되는 거를 끌어올리려고 잡아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를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지, 그게 두 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전자다, 그냥 이제 물가 어떻게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긴축의 시대로 갑자기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물가냐 고용이냐 이거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래도 여전히 완화 쪽의 스탠스가 더 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유가라는 건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 어차피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될 테니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 뭐 어차피 그때까지 연준이 금리를 옮길 것 같진 않아요.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아마 우리가 우리도 예측에 대한 선택을 전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근데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요만큼씩 바뀌고 있는 게 좀 보여서 살짝 걱정이 되는 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좀 짧을래나? 오늘 일부러 조금 짧게 해봤어요. 오늘은 주말이고, 그쵸? 그리고 좋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 안 좋아요, 안 좋아, 이런 얘기 해도 싫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내용들은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 나와 있겠죠? 대표단 한번 다시 검색해볼까? 뭐라고 검색해야 나올래나? 이란 대표단. 이슬람마바드 도착, 이런 기사들이 지금 7시간 전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참 그렇거든요.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